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죠. 이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 동예루살렘 문제로 벌어진 이 팔레스타인 시위대하고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 이후에 10일 들어서면서 서로를 향해서 각각 로켓포 공격도 하고 전투기 공습을 가하면서 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로 번져간 겁니다.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의 끝자락에 벌어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의 중심에는 알악사 사원이 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일명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는데요. 이 동예루살렘의 예시가 지금 올드시티 남쪽에 알악사 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알악사 사원은 이 하라말 샤리프 또는 성전산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특히 이슬람에서는 메카와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권의 3대 성지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이야기죠. 유대인과 이 기독교들도 알악사 사원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사원 경내에는 이 무슬림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상 바깥쪽에 있는 서쪽 벽, 이거 통곡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구시가지 주변을 행진한다. 이게 이제 연례 행사였는데 올해도 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한 겁니다. 기념일이 겹쳐서 그렇거든요. 이 중동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이나 이 아랍권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태 악화를 우려해가지고 이스라엘 경찰이 유대인들의 이 구시가지 행진 계획을 막았습니다만은 이 라마단 기간 매일 저녁 금식을 끝낸 다음에 이슬람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시간을 보내는 다마스코스 광장이 폐쇄가 되니까 무슬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알악사 사원에서 불과 2km 떨어진 세이크자라의 정착존 이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곳에 오래 살아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쫓아내기로 했는데요. 이 반이스라엘 시위대에 이게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이곳에서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300여 명의 시위대가 다치는 일도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사태를 제3의 인티파다, 이게 팔레스타인 주민의 반이스라엘 저항운동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경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력 공격은 팔레스타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이스라엘이 강경 진압을 하니까 양측의 갈등이 이제 격화가 된 건데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200여 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 향해 발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 6에서 7발 정도는 예루살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팔레스타인의 공격 목표가 된 것은 201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하마스는 이번 작전을 예루살렘의 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하마스 측이 11일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로켓포는 800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응징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는 아이언돔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을 공중에서 요격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남부의 아시도드라든지 아슈켈론, 일본 등지의 민간인 거주지역 그리고 학교 등을 강탈을 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과 엘라트를 잇는 국영 석유회사의 연료용 파이프가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슈켈론에서 처음으로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11일 오전 현재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누구든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공격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하마스는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확전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성벽의 수호자라는 작전명을 내걸었고요.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지고 이 가자 지구 내에 수백 개의 목표물의 보복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물 중에는 이 하마스 부대 지휘자와 정보기관 본부, 그 무기 생산 시설, 하마스 같은 이런 무장 정파들의 군사기지, 또 터널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군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공격 등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남부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과 2개의 공수여단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예비군 5,000명에 대한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이 오랜만에 자국 영토가 직접 이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분노는 대단합니다. 아비브 코하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더 광범위한 무기한 군사작전에 대비하라 그러면서 이 하마스의 무기 생산 보관 시설들을 집중 타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또한 전면전을 준비 중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마스도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를 불렀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하마스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선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점령 세력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 그러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이 팔레스타인 뉴스 통신 와파 등은 이 보건당국 관리를 인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11일 현재 아동 10명을 포함해 가지고 28명이 숨졌고 152명이 부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5명이 하마스 및 무장단체 지휘관이 포함됐다고 조나탄 코니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11일 현재 이 양측 간의 충돌은 진정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부터 80대의 전투기 등을 동시에 띄워가지고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지구에 있는 13층짜리 고층 건물을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폭격을 받은 직후 붕괴됐다고 군 당국자가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고층 건물 붕괴 충격으로 이 가자 지구가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습 약 1시간 전에 이 건물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들한테 대피령을 발령을 했고 이후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 건물을 콕 찍어서 공습한 것은 이 건물 입주자 중에서 이 하마스의 지도부와 또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겨냥해서 그동안 800발 이상의 단거리 로켓포를 발사하였던 이 하마스 측은 건물 붕괴 이후에 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가지고 텔아비브 같은 이런 주거용 건물을 타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당국은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기 착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마스의 경고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인근의 리시온 레시온 그리고 훌론, 기바타임 등의 로켓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가 되니까 미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제은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이 브리핑에서 미국은 예루살렘 등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지지는 기본 원칙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키 대변인이 이어서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공존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현 사태로 인한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하고 로켓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고 팔레스타인 국민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안전과 안보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가 자제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확대될 조짐을 보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니까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안보리가 중국, 노르웨이, 튀니지 같은 국가들이 요청해서 12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분쟁 사태를 논의한다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안보리는 원래 10일 이슬람 3대 성지 알-아크사 사원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시위대하고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한 직후에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공동성명 초안까지 마련하고 이걸 두고 협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이 현 시점에서 안보리가 성명을 내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공식 회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도 9일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진행 중인 사태를 각별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이 폭력적인 충돌이 아닌 만남의 장소가 되길, 기도와 평화의 장소가 되길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성 이 공격이 강력하게 진행되니까 아랍과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이 국제조직이죠. 아랍연맹은 10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운 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기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무슬림들의 이슬람 사원 접근을 막고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터키도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보건을 보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피터 사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긴장 완화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유엔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포 공격에 대해서 유독 돋보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이언돔이죠. 그런데 이 아이언돔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의 약 90% 이상을 완벽하게 요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겁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를 요격하는 이 아이언돔 미사일은 10일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켈론에서 촬영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동영상도 보니까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요격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방부는 아이언돔이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로켓을 가로채면서 요격하는 동영상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아이언돔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 모습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11일 사이렌이 울리는 이스라엘 전역의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공격이 전국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차량이 불타는 사진도 이날 게시를 했습니다. 한편 이 아랍권의 언론들과 SNS들은 공중에서 마치 비가 쏟아지듯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사진을 게시하면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거죠. 이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건 백린탄이 아니고요. 스틸레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강철비라고 불리죠. 이 집속탄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린탄하고 집속탄은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 집속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집속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 때문에 지난 2008년 111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 사용, 비축을 금지하는 이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군수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집속탄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태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